이 41번, 42번 문제는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가고 답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는데 이게 머리하고 가슴 사이의 이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보세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에 또 나올 때는 전혀 그 내용 파악에 대한 그 함의를 모르게 되면 다음에 이상하게 또 나오는데 그러면 못 맞추게 됩니다. 그전 강의에서 제가 문과 이과를 갖다가 앞으로 로고스나 마이토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상상의 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또그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삶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까지 그죠? 과학이라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답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컨벤셔널 위스덤 지구인들이 다 A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A가 아니고 B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뭔가 읽어보면 답은 불행에서부터 네 자신을 구원하려면은 다른 일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답이 5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가반수 정도가 이 문장을 맞추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거니까 한 번만 이렇게 좀 다룰게요. 자, 머리하고 가슴하고의 여정이 보통 근데 이게 인간은 평균적으로 한 18인치쯤 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왜 가장 긴 여정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여긴 없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업로딩 시킬 건데 이거 실패할 거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 자신 자아의 전체가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올라가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상한 그 의식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동네 아저씨가 이래 얘기한다고가 아니라 수능은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뇌만 신경 다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통 속에 있는 그 장기 부분 이게 다 신경 다발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아의 발현을 한다라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머리 가슴이라는 이 얘기도 그 가슴이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신경 다발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임페션스나 저지먼트나 프루스트레이션이나 앵거 같은 이러한 네거티브한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의식을 어디에다가 둬봐요? 가슴에다 한번 두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봐봐요. 머리에 있는 신경다발과 가슴에 있는 신경다발이 똑같은 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나죠. 똑같은 난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내 속에 내가 또 있죠. 그죠? 그러면 머리로 품는 이 감정들을 가슴에 품게 되면 가슴은 또 다른 신경다발이고 또 다른 차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기게 되면 또 다른 신경다발이 여기에 내가 염려하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Something shift inside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뭔가 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 둘, 셋? 없어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자, 여러분들 내 목소리를 듣고 자는 분들에게 하나의 제대로 된 수업 시간에 잠이 안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생님의 목소리를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의 수업과 목소리를 가슴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 수업을 가슴으로 품을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일단 김철쌤 수업을 가슴으로 품으라고? 일단 품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가슴 속에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러나 미운 사람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나요? 웬만하면 안 될걸요. 그래서 가장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짧은, 어떻게 보면 이 18인치밖에 안 되면 이 가슴에서 머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너무나 오래 있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대요. 그럼 이제 그냥 읽었을 때 뭔 말인지, 그래, 그냥 대충 뭐가 빠진 듯이 읽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정리가 되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미운 사람을 가슴으로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가슴의 전문 담당이 뭔가 하면 공감력이거든요. 여기서는 공감력을 empathy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Every person who makes us miserable is like us라고 하죠. 자, 이때는 이건 좋아한다는 거고 is like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던 이러한 안 좋은 네거티브한 feelings들을 그리고 get in our way가 이게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3월 모의고사 고3이었나? 불교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워하는 대상을 연민의 정을 갖다가 품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식의 전환이죠. 그거 함부로 안 됩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떠나서 힘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여기 보시면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슴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슴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도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수능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웬만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데, 왜?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나열이잖아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칼치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도로에서 내 차 앞을 팍 이렇게 고속으로 갑자기 확 끼어드는 칼치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운전하시다가 내 앞에 확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을 나도 모르게 벅 튀어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는데 말이야, 배치기 하면서 물 튀는 빌런들. 사실은 벨리다이브 하는 사람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첨벙첨벙 하면서 물 튀기시는 우리 빌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나쁘게 다루신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거는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으로 한 번이라도 그 현상에 대해서 의식을 옮기면요. 일단 의식이 가는 곳에 숨이 가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까딱까딱 하는 그 숨이 가슴으로 가면 좀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공감력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니까 나 같은 놈들이야. 그렇죠? 예, 나도 그런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죠? A piece of us, 우리의 부분이 reside in every person we meet.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우리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와라. 그것이 도움이 될 건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나쁜 것들을 품어서 알고 보면 이게 다 내 모습이네 하든가, 안 그러면 이것이 내 모습인데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가슴으로 가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죠. 근데 그런 어떤 약간의 주변적 이야기가 없고 그냥 막 펼치는 이야기라서, 근데 다행히 1학년 문제고 좀 불친절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요 짧은 순간에 답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일론 머스크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옮기는 게 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더라도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어떤 가장 긴 여정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신경다발과 의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머릿속 신경다발에 있는 데이터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나의 의식의 일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공감력이 없는 어떠한 의식의 일부가 컴퓨터로 업로딩 되면,
이거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신의 인간미가 없는 그 내 의식의 일부가 컴퓨터에 올라가서 업로딩 돼서 내 흉내를 내면 나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그죠?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이제 한국말 해석하고 문법 설명하는 것보다는 왜 이게 근본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가 의 키포인트를 잡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해 보세요. 한국말 영어로 보면 이거 내 얘기를 듣고 읽으니까 되게 잘 읽힌다. 이런 거였네 라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다른 요청 자료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기다려 봤다가 또 추가 요청 자료가 나오면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